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널을 운영한 지 두 번째로 99%의 확률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보상한 재투표가 한참 부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결의 표를 던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공포심을 줄 때 제가 99% 확률로 보상안이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가결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물론 그것이 뭐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중을 한 것인데, 물론 그때 일본의 보상한 재투표의 결과가 이제 바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99%의 확률은 당장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말 그대로 99%의 확률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꽤 중요한 참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2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면은 바로 에어백 설치 의무화가 법안에 발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 에어백 당연히 설치가 되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201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어백을 과연 이걸 의무적으로 장착시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들이 있었고, 2017년도에 그 의무화에 대한 발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이거를 선택사항으로 둬야지 왜 의무화 시키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수입차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이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냉정하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누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당연히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그만큼 높아진 원가를 그대로 부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의무화 됐었고, 조수석부터 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뒷좌석 쪽에 뭐 커튼 에어백부터 해서 이제 측면 에어백, 이런 이야기들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조수석의 에어백 설치에만 20만 원의 추가 원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그 2017년이니까 지금 원가 구조를 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에어백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2024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97년도 때 자동차 에어백 의무화가 폐지가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의무화가 실시가 됐었던 것 같고, 미국이 참고로 에어백 설치 의무화를 실시한 첫 번째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미국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다가 결국 2013년도인가 2015년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이미 미국이 의무화가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 당시 한국도 2017년도에 발의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유럽부터 해서 한국은 아직까지 2013년도 15년도에는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제가 왜 에어백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에어백 설치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우리들이 수백만 원의 돈을, 차를 구매를 할 때 에어백 비용을 씁니다. 아니, 나는 평생 거의 운전석에만 있고 태울 사람들이 없는데 왜 내가 측면 에어백부터 해서 조수석 에어백을 해야 되지 하는 그 인식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그 돈을 이제 지불을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에어백이 그 이전에는 선택사항이었던 것이고, 의무화에 대한 인지가 전혀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무화가 됐죠. 자, 만약에 FSD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시스템이죠. 셀프 드라이빙이라고는 하지만은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어떤 그런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인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션의 FSD가 말이죠. 자,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어진 사고를 최소화시켜주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에어백이 오히려 사람을 더 해하기도 하고 제때 터지지도 않는 경우들이 여전히 지금 2024년도에도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화가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 플랫폼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죠. V12 버전은 정말 V11 버전이 완전히 신석기 시대의 어떤 유물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1년 후, 2년 후가 됐었을 때 FSD의 그 수준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높은 수준. 그러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뒤통수에도 옆통수에도 눈이 없죠. 근데 FSD는 그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에어백은 사후에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FSD는 사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의 2배, 5배, 10배의 성능이 되었을 경우에 저는 99%의 확률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중국, 그리고 한국,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이 나라들에서 에어백과 같이 FSD가 의무화가 되는 날이 99% 확률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FSD를 의무화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모델 2부터 해서 사이버 트럭까지 테슬라를 주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FSD가 너무나 훌륭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겠지만은 테슬라 본사의 기술력들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FSD를 의무적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거의 의무화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점이 당장 6개월 후에, 1년 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가 걸어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로 놓고 봤었을 때 저는 2년, 3년 후에는 우리가 만약에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를 할 경우에 FSD는 지금 에어백 의무화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그 가격에 녹여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처럼 FSD 역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매를 하는, 그리고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인식이 되는 그런 세상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지금 180만 대에 불과한 연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500만 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모델 2 저가형 전기차, 아직 테슬라는 제대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단일 모델 2개로만 현재의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인 무대인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은 500만 대를 기록하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단순하게 약 $4,000 정도의 FSD 매출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제가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약 연간 매출이 33조, 그리고 FSD의 원가율이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원가율이 20%, 그러니까 80%가 남죠. 그러면은 연간 약 27조 원 가까운 순이익이 FSD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채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에어백을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인식을 지금 FSD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저는 이 기술이 엄청나게 앞으로 진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FSD를 통했을 때 사고율과 FSD를 하지 않았을 때 사고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 더 그 격차는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정부에서도, 정치하시는 분들도 FSD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정치의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5년 후, 10년 후에는, 저는 3년 후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FSD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지금 에어백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를 투자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경쟁 브랜드들이 FSD 기술들을 또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겠지만은, 테슬라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조차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은 넘사벽이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FSD라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테슬라를 긴 호흡으로 모아갈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